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졸 검정고시 수학 강사 정진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5단원 통계 단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단원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대표값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대표값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바로 대표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할 수 있는 값.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실생을 해서 가장 많이 대표값으로 쓰고 있는 거는 바로 평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균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 수들이 있을 때 평균을 내서 하나의 수로 표현하는 것. 이때 바로 평균이라는 단어를 이용을 하게 되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3, 4, 5, 6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있을 때 이 4개의 숫자를 하나의 수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4개의 수를 다 더해서 3, 4, 5, 6을 다 더해서 전체 이 하나하나 수들의 개수 총 4개가 되겠죠. 이 하나하나의 수를 우리는 별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량의 수인 총 4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다 더해봤더니 18을 4로 나누어주게 되면 4.5가 나오겠다. 그쵸? 그래서 이 4개의 숫자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4.5라고 구하는 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평균을 구하는 이거를 바로 이 4개의 숫자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대표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균을 이렇게 구할 때 도수분포표에서도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도수분포표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는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해준 다음에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급값은 뭐냐면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 배웠었는데 계급값은 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 계급은 뭐냐면 우리가 별량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놓은 걸 우리가 계급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구간의 중간값을 우리가 계급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 준 걸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접해보았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평균 말고 우리가 또 대표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2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 뭐냐면 자료를, 즉 쉽게 생각해서 이런 별량들을 작은 값에서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을 중앙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중앙에 있는 값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최빈값이에요. 최빈값도 말 그대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우리는 최빈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수들이 나와 있을 때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값 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평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중앙에 있는 중앙값, 그 다음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최빈값, 이 3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이 말 그대로 이 글자 그대로를 해석을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표값에는 어떤 게 있는지 크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생 10명이 턱걸이 횟수를 조사한 것이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10가지의 별량이 나와 있어요. 10가지의 별량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평균,
그리고 중앙값, 최빈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평균은 각각의 별량을 다 더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18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그 다음에 1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9 해서 이 10가지의 별량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총 10가지가 있으니까 10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았을 때 우리가 이 별량들을 다 더했을 때 6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4를 10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6.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명의 턱걸이 횟수의 평균값은 바로 6.4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앙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앙값은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값을 구하려면 우선 이 별량들을 가장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대로 쭉 이어서 놓은 다음에 가운데 값을 뽑아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작은 값부터 우리가 큰 순서대로 자료를 써주시면 돼요. 4, 그 다음에 작은 값은 6, 그 다음에 7이 3개가 있네요. 그쵸? 7, 7, 7 3번 써준 다음에 9 한번 써주고 1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 순서대로 써주었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중앙에 있는 값을 뽑아주게 되면 쉽게 중앙값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세보는 거예요. 총 10개가 있으니까 5번째와 6번째 사이에 있는 숫자가 바로 중앙값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지워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워주게 되면 가운데 이 두 가지 숫자가 남기 때문에 6과 7의 중간값, 즉 6.5다라고 해서 중앙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최빈값 한번 해볼게요. 최빈값은 우리가 말 그대로 가장 빈도가 높은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가 쭉 있을 때 가장 빈도가 높은 값은 바로 7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최빈값은 바로 7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각각의 대표값,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떤 용어가 나오냐 하면 삼포도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삼포도는 뭐냐면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어떨 때 쓰이는 개념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3과 4와 5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1과 4와 7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수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이 첫 번째 경우에도 평균은 4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우에도 평균은 4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균만 봤을 때는 두 개의 숫자는 똑같지만 분포되어져 있는 정도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얼마나 고르게 퍼져 있고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포도라는 개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3, 4, 5와 1, 4, 7의 평균은 같지만 1, 4, 7이 더 넓게 퍼져 있고 3, 4, 5가 더 좁게 분포되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거를 어떤 특정한 숫자로 표현을 해서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얼마나 고르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는데 우선 편차라는 개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면 편차는 우리가 별량 빼기 평균으로 구해요. 이 개념이 조금 헷갈리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차는 뭐다? 별량 빼기 평균이다.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서 우리가 평균이 4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편차를 한번 구해보면 별량 빼기 평균 하면은 마이너스 1,
별량 빼기 평균 하면 0, 별량 빼기 평균 하면 1이다 라고 편차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분산은 뭐냐면 각각의 우리가 편차를 구했어요.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편차를 각각 구했는데 편차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1이죠. 플러스 0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1. 이거를 별량의 개수는 총 3개니까 3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은 뭐다? 3분의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집단의 분산은 3분의 2다 라는 걸 구했고 두 번째 집단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0,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3이에요. 각각을 제곱한 거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을 제곱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0의 제곱이니까 0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9를 3으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8 나누기 3이니까 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집단의 분산은 3분의 2, 밑에 집단의 분산은 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은 4다라는 같은 값으로 나왔지만 분산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분산은 작을수록 좁게 분포되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표준 편차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준 편차는 뭐냐면 분산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분산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분산에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4번을 보면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분포 상태는 고르다. 즉 쉽게 생각해서 분포 상태가 좁게 분포되어져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 편차,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편차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별량 빼기 평균이었어요. 그런데 도수 분포표에서는 별량을 대표할 수 있는 계급값으로 우리가 나타내서 계급값 빼기 평균이라고 해서 편차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분산은 뭐냐면 앞에서랑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편차의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해준 다음에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표준 편차는 뭐냐면 분산에다가 마찬가지로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이 작을수록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계의 개념들을 한번 배워보았는데 통계는 내용이 사실 어렵다기보다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개념 다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0명이 하루 동안 문자 메시지 건수를 조사하였대요. 평균과 최빈값, 중앙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최빈값, 중앙값은 얘네들은 대표값이구나. 대표값 중에서도 평균, 최빈값, 중앙값을 각각 구하는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먼저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은 각각의 별량을 다 더해준 다음에 총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우선 4 더하기 10 더하기 3 5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8 모든 별량을 다 더해준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때 별량을 다 더했을 때 55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그래서 10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평균은 5.5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최빈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별량들을 쭉 보고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딱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값은
6이 3번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최빈값은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세 번째 중앙값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앙값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자료의 값에서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쭉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거를 뽑아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작은 것에서부터 큰 순서대로 한번 쭉 써나가 볼게요. 우선 3과 3이 있고 그 다음 4가 2번이 있네요. 그 다음에 5 있고 6이 3번이 있어요. 6, 3번이 있고 그 다음 작은 수 8, 마지막으로 제일 큰 값 1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부터 10개까지가 있으니까 지금 처음과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지워줘 볼게요. 하나하나 지워져 주게 되면 가운데 값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와 6이 나오니까 가운데 중간 값을 찾아주게 되면 5.5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평균과 최빈값, 그 다음 중앙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푸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다음 자료는 학생 10명에 대한 수학 성적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구해줘 볼게요. 가장 먼저 평균부터 한번 해볼게요. 평균은 마찬가지로 별량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60 더하기 30 더하기 50 더하기 70 더하기 50 더하기 쭉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60 더하기 40 더하기 60 더하기 60 더하기 100을 10가지의 수를 우리가 별량의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별량의 수를 다 더했더니 어떤 수가 나왔냐라고 하면은 580이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다 더해주시면. 그럼 이거를 10으로 나누어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580을 10으로 나누어주면 공 하나 지워지면서 평균은 58이 된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중앙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중앙값은 어떻게 구한다? 자료의 값을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대로 쭉 나열한 다음에 중앙값을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자료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30, 그 다음에 40이 있네요.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50이 한 번 더 있네요. 그 다음에 60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으니까 60을 4번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0, 100 순서대로 써줄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처음과 끝에서부터 차례차례 오면서 가운데 있는 값을 찾아줄게요. 그러면 처음과 끝 지워주고 처음과 끝 지워주고 처음과 끝 지워주고 처음과 끝 지워주고 60이라는 두 개의 숫자만 남아있네요. 그러면 두 개의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중앙값은 60이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최빈값 찾아보도록 할게요. 최빈값은 말 그대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량들이 쭉 있을 때 가장 빈도가 높은 수는 우리가 아까 60이 4번 나왔다. 그쵸? 그래서 최빈값은 60이다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개의 숫자를 구해봤을 때 평균은 58이 나왔고 중앙값은 60, 최빈값은 60이 나왔기 때문에 중앙값과 최빈값이 같은 값이고 평균보다 크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답을 찾아주게 되면 2번이다라고 체크해주시면 되겠네요. 평균은 58이고 중앙값과 최빈값이 같기 때문에 2번이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표값을 구하는 문제,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념만 헷갈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평균은 우리가 알던 대로 구하면 되고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값, 최빈값은 가장 빈도가 높은 값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지금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고 어떤 자료의 분포가 더 고른지를 말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부터 한번 차례차례 구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A반부터 해볼게요. A반에서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게 되면 평균은 어떻게 구했다? 각각의 도수를 다 더해서 총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 주었다 하면 되겠죠. 평균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량이 몇 개인지를 파악을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총 1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 값을 다 더했더니 이 값은 총 60이 나온대요. 그래서 10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평균 값은 6이 된다라고 처음에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분산은 어떻게 구했냐라고 하면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편차를 다 구해야 되는데 편차는 어떻게 구했다? 별량 마이너스 평균으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식을 써줘 보도록 할게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더하기 하나하나 다 해주시면 돼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더하기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더하기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지금 7이 2개가 있네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4와 6 2개가 남았네요. 그러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2개가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식이 좀 많이 복잡해요. 그쵸? 왜냐면 워낙 별량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쭉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나눈다? 총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10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을 해주게 되면 지금 5-6은 마이너스 1이다. 그쵸?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나오고 3-6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마찬가지로 쭉쭉 해볼게요. 5-6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3의 제곱이니까 9. 2의 제곱이니까 4. 1의 제곱인데 2개가 있으니까 이 값은 2.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이 값은 0이니까 없어지겠다. 그쵸?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 주었더니 어떤 수가 나온다? 10분의 3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약분을 해주게 되면 3이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분산은 10분의 30 해서 총 3이다 라고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 안 하도록 헷갈리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표준 편차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했다? 우리가 분산의 루트를 씌워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값에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아까 분산이 3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래서 루트 3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값을 다 구했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산을 구하고 분산 값에 의해서 표준 편차 값을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B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반 첫 번째 평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각각의 도수를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어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평균은 각각의 도수를 다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총
5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0을 뭘로 나눈다? 총 10으로 나누어주면 평균은 5라는 값이 되겠다. 그쵸? 다음 두 번째, 평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산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분산은 조금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분산은 편차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구했어요. 그쵸? 그래서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더하기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더하기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각각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10개를. 그래서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더하기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더하기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더하기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10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럼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해준 다음에 어떤 수로 나눈다? 별량의 총 개수인 10로 나누어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 값을 선생님이 다 계산을 해왔어요. 다 계산을 해서 더했더니 이 값은 어떤 값이 나오냐라고 하면 10분의 9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약분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9.4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우리가 세 번째 표준 편차 값은 이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9.4다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A반과 B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분산을 통해서 어떤 게 더 고른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한다? 더 작은 값일수록 더 좁고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더 고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둘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A반의 표준 편차는 루트 3이었고 B반의 표준 편차는 루트 9.4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작은 값인 A의 표준 편차가 더 작아요. 그래서 더 고른 거는 A가 더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엄청 복잡해요. 계산 과정이 엄청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평균은 어떻게 구하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가 4번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4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분산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다 더해서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 준다. 다 더해볼게요. 70 더하기 75, 70 더하기 80 더하기 90을 총 5개이기 때문에 5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다 더했더니 우리가 385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나누기 5를 해주시면 이 값은 77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5개의 별량의 편수는 77이다 라는 거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5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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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해서 더해주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라고 하면 28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5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 값은 5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식들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분산까지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어요.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중에서 옳은 거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보게 되면 대표값에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는 그 값들이 얼마나 고르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에는 어떤 게 있다? 분산과 표준 편차가 아니라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과 최빈값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편차는 평균에서 별량을 뺀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별량에서 평균을 뺐다. 그쵸? 그래서 반대로 나와 있어요. 평균에서 별량을 뺀 게 아니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이다 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빈값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 2, 3, 4, 4, 4, 5, 6, 100 이렇게 숫자가 쭉 있어요. 1, 2, 3, 4가 3개 있고 5, 6, 100 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최빈값은 그냥 이 별량들 중에서 도수가 가장 높은 값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거를 찾아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4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뒤에 100이 있던 아니면 1000이 있던 아니면 만이 있던 최빈값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가장 빈도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헷갈려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시 편차가 어떤 건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편차를 다 더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도수들이 있을 때 도수 첫 번째 거를 별량 1, 두 번째 거의 도수를 별량 2 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거의 별량 값을 별량 3 이라고 이렇게 쭉쭉쭉쭉 다 더했을 때 이 값이 0이 되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별량을 다 더한 거는 결국 뭐가 된다? 평균의 합이 되겠죠. 왜냐면 평균은 뭐냐면 별량을 다 더해서 총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면 별량들의 합은 총 뭐가 된다? 평균의 합을 다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라는 거는 맞는 문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계 단원,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예제 확인 문제까지 한번 다 풀어보았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어는 사실 그렇게 빈도가 높은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 만큼 새로운 용어, 이거는 어떤 거고 이거는 어떤 거다라는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